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요소와 그다음에 2022학년 작년 입결 내신 성적을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대학교는 2점 후반에서 3점 중반, 과에 따라서 4점대까지 넘어가는 과의 그 내신, 학종의 내신 입결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 어떻게 입결이 2022학년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2022학년도 교과 그 내신 입결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비율을 요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괄합산 그래서 선발 비율이 그렇다. 학생부 100% 이렇게 성적 이 중요한 전형이죠. 자, 학생부 우수자 이제 교과 전형이 있죠. 여기서 교과 성적이 100입니다. 숭실대학교.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과 교과 성적의 교과 전형의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뚜렷하게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35%, 수학이 15%, 영어 35%, 사회 15% 전략이죠.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 비교과 전공 적합성, 전공 역량, 또 발전 가능성,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 생기부 내용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처럼 그 내신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비중이 중요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단 이수 단위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학과는 국어 15%, 수학 35%, 수학을 잘해야겠죠. 경상계열. 영어 35%, 사회 15%. 자연과학 계열은 숭실대학교 국어 15%, 수학 35, 영어가 25, 과학이 25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수 단위는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고교학점제로 가면 갈수록 더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및 성적 반영 방법 여러분들이 그냥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좀 설명. 자, 반영 과목. 그래서 인문 예체능 우수자 포함 경상계열 반영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금 속에 전 과목 반영, 전 과목이 어떤 것만 반영이 되고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금 속한 전 과목. 융합 특성화 자유와 전공 공학부는 전 과목 마찬가지죠. 자, 이제 1등급은 이제 10점을 주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 2등급, 그러니까 이제 등급 간의 차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9.5. 3등급이 9.0, 4등급이 8.5니까 이것이 지금 0.5 차이인데 이 0.5 차이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이잖아요. 교과 성적 거의 100이란 얘기인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1등급과 2등급 간의 구간, 또 2등급, 3등급 간의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볼게요. 성취도 A가 1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이 절대평가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100분율로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 상대평가 이것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아닙니다. 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숭실대학교도 A가 1등급으로 치환이 돼요. 1등급과 2등급과의 차이는 0.5점인데 큽니다. 이것이 교과 전형일수록 더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숭실대학교 교과 전형은 2등급 정도 초반, 2등급 중반에서 다 놀아요. 우리가 SSU 미래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 중반부터 시작이 많이 됐었죠. 3등급 초반, 3등급 중반까지. 학과에 따라서는 4등급까지 내려가는 5등급인 학과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뭐 일반적이지는 않고 보통 한 2등급 중반부터 스타트가 돼서 3등급 중반, 조금 3등급 한 4등급 초반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숭실대학교 교과전형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 초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적성과 우리 아이의 성적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단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계부가 이미 다 이렇게 진로와의 어떤 성장 로드맵을 갖고 쌓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그 카페에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학생들의 어떤 일반적인 질문들처럼 우왕좌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세특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이 학생 종합적으로 힘들어지는 거니까 전략을 잘 짜서 잘 이렇게 좋은 스승 밑에서 멘토 밑에서 배워서 하는 방법을 잘 본인이 내성을 갖고 그것이 국제학교든 뭐 제주국제학교든 일반고든 뭐 비인가 국제학교든 그 생계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 생계부를 또 만들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배워서 프로젝트도 하고 해서 자기 걸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뭐 누군가한테 시켜서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걔는 그 학생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내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식을 빨리 혹시라도 이제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것보다 남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들어서 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컨설팅판이구나. 누가 다 해주는구나. 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원하신다면 빠져나오셔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켜서 배워서 우리 아이가 직접 즐기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본인의 전공에 대한 영역들을, 능력들을 본인이 갖추고 성장시키게. 우리가 실기로 대학을 가는 대학들 있잖아요. 미대를 간다거나 음대를 간다거나 내가 성악과를 가거나 미대를 가거나 내가 문창과를 가거나 할 때 누가 그거를 써서 누가 그려줘서 누가 대신 그 아이 대신 학생 대신 누가 노래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다. 좋은 선생 밑에서 잘 그걸 배우고 사사를 받고 해서 그 능력이 갖춰지고 또 좋은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을 그 능력을 잘 발현시켜서 그 학생만에 맞는 것들을 끌어내서 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미대도 가고 음대도 가고 실기 전형으로 해서 문창과도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런 것을 잘 정말 중요한 공정은 부르짖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 아이한테 뭐를 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예전보다 퇴색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공정스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더 공정은 부르짖지만 예전보다 더 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우리 예전의 학생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걸어드려서 우리 그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생계부를 쭉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열심히 정말 밤새면서 숙제하고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생계부를 채워나가고 3년 동안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 단어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성장시켜서 그렇게 가는 게 뭔지를 그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만약 그것을 지금 좀 잊고 있는 시기라면 그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나눌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 컷을 볼게요. 국문과가 70% 컷이 2.6 나왔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돼요? 2점대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지금 일문학과가 이제 이거 가장 그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5점대가 나와가지고 이런 인문학과 보니까 2.42 나왔어요. 70% 컷 교과 전형에서. 지금 조금 3.63이 나온 게 뭐예요? 중문학과 교과 전형에서 지금 뭐 2점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3점대 중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퍼센트테이지를 보면 어때요? 다 2점대 초반, 2점대에서 지금 중반 초반에서 놀고 있죠. 자, 보면은 정보사회학과 1.16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가 70% 컷이 2.29, 50% 컷이 2.37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종합전형하고는 조금씩 온도의 차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경제학과가 2.31, 70% 컷, 50% 컷이 2.17, 경영학부가 70% 컷이 2.11, 그 다음에 보면은 50% 컷이 2.15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죠? 왜냐면 이제 2.11이 나오고 70% 컷이 2.15가 나오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학부가 50% 컷이 2.43, 그 다음에 70% 컷이 2.49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83, 50% 컷이, 그 다음에 이제 50% 컷하고 70% 컷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2.30.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든 2점대 중반까지 아니고 2점대 초반, 중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보시면 알잖아요. 이 지금 70% 컷에 그걸 보면 3.27, 뭐 주거국문과 3.63 이런 것 빼고는 다 지금 2점대 초반, 2점대 중반, 3점까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교과전형. 그쵸? 그 다음에 유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과는 70% 컷이 1.95, 그 다음에 50% 컷이
2.8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융합부 교과 전형은 1.90, 70% 컷 이렇게 나와서 컴퓨터 학부 지금 보면은 1.66, 지금 컴퓨터 학부 1.66, 그 다음에 50% 컷이 1.77, 이것도 조금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어떻든 1점대, 어떻든 중반. 자, 1점대 중반이라면 서울대학교 우리가 봤을 때 서울대학교 직윤이 종합전형 안에 포함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직윤은 교과전형 성격, 학추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전형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면 1.3에서 1.4 이 서울대학교를 교과전형, 학추로 성격으로 간다. 그럼 내신이 무조건 1.3에서 1.4가 내려가면 위험했죠. 근데 일반 전형,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2점대에서 초반, 중반까지 해서 대학을 다 갔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지금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는 1.66이니까 서울대학교 직윤으로 가기는 안 되죠. 근데 이 내신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학생이 지금 만약에 생계부가 서울대학교에 맞게 잘 준비가 1학년 때부터 돼 있다는 가정하에는 서울대학교가 2점대에도 붙으니까 2점대 노려볼 서울대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생계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갖고 지금 숭실대학교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결과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강의 끊고요. 바로 이어서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제 제자 학생 아이의 생계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건 이런 입결도 중요하고 궁금하시지만 또 하나 궁금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같아요. 그 학생의 어떤 그 내용들 어떻게 하면 준비를 시켜야 될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거 바로 또 찍어서 걸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우리가 보셔서 이번 2023학년도 학종 수시 원서 넣었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